여러분, 오늘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문학TV 제28화는 잔혹과 살인의 판무 파탈 살로메인데요. 살로메는 그 의붓아버지 앞에서 요염한 춤을 추고 그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염한 춤을 추는 장면이고 그 춤이 일곱 베일의 춤이라고 그래서 옷을 7가지를 입고 차근차근 벗어나가는 그런 춤이라고 그래요. 잔혹과 살인의 장면. 제일 먼저 살로메가 어떻게 해서 요한의 복을 요구하고 그것이 쟁반에 담겨져 오는지 그 장면. 살로메는 헤롯디아 왕비의 이제 딸이죠.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주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버전도 있습니다. 또 살로메의 그 무시무시한 성기, 남자의 성기가 들어가면은 그걸 잘라버린다고 하는 그런 뭐 얘기도 좀 있고, 아일랜드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희곡 살로메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영상 꾸몄습니다. 잔혹과 살인의 장면, 성경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잔치 자리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에, 얹어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오게 해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의 어머니에게 가지고 가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살로메는 헤로디아의 딸로 나오는데요. 잔혹의 대명사인 살로메는 서기 14년부터 약 62년 사이에 생존한 유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동서고금을 통하여 가장 악명 높은 욕으로 총손가락이 꼽히게 된 것은 자신의 성적 매력을 믿기로 한 남성, 우브드 아버지죠, 를 유혹해서 또 다른 남성, 세례 요한을 살해하도록 부추긴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점찍은 남자의 잘린 머리를 쟁반에 담아 선물로 줄 것을 요구하고 선열이 낭자한 남자의 잘린 머리를 선물 받고 더 없는 희열을 느낀다. 그런 얘기죠. 자, 살로메의 부모는 누구일까요? 살로메는 헤롯 안티파스는 유아 대학살을 저지른 헤롯 대왕의 다섯째 아들입니다. 유아 학살, 영아 학살이라고 하는데 헤롯 1세가 베들레헴 근처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처형한 사건인데 이제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그 소문을 듣고 한 그 악행이죠. 일을 저지른 대왕의 그 아들이 안티파스인데 살로메는 이 안티파스의 의붓딸이자 조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로메란 이름이 3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살로메 3세로 불리기도 한다. 그런 얘기고요. 원래 살로메의 아버지는 헤롯 필리포 1세인데 여기 있죠. 근데 말하자면 자기 형과 아내가 눈이 맞아서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로메의 어머니 헤로디아는 헤롯 빌립보 1세 사이에서 살로메를 낳고 재혼을 하게 되는데 뒷장에 이제 가계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살로메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헤롯 빌립 1세 사이에서 헤로디아가 낳은 딸인데 에, 그 남편의 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살로메가 요한의 목을 끈질기게 요구한 그 배경이 있는데요. 세례자 요한은 원래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고 장차 예수가 메시아로 올 것을 예언한 인물인데 헤롯 안티파스가 제수이자 조카인 헤로디아와 근친 결혼을 감행하자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수차례 직언을 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에게도 원래 삼촌과 결혼해서 살로메를 낳은 다음에 또 다른 삼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녀의 부정한 행실을 또 비난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여기에 앙심을 품고 어떻게 하면 이 요한을 없앨까 이런 공리를 계속 해왔던 거죠. 여기에는 왕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데다가 또 백성들의 신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것이 이제 제거해야 될 하나의 또 이유가 된 거죠. 그러나 요한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서 옥에 가두기만 하고 함부로 죽이지는 못했는데 왕의 생일 잔칫날 의붓딸인 이 살로메가 아름다운 춤을 추고 그래서 이제 왕이 약속한 대로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주를 미리 받은 살로메는 끝까지 요한의 목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은 요한을 처형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예수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최초로 이제 복음 전파를 시작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살로메란 이름을 보면 히브리어로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살롬인데 결국 이 평화가 남자의 목을 베어서 잔인하게 복수하는 판무파탈의 대명사가 됐다고 하는 아이러니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버전에 보면은 살로메의 요구에 대해서 안티파스는 당황해하면서 아니 재물도 영토도 충분한데 아무 쓸모도 없는 세례자 요한의 뭐를 원하느냐 물으면서 살로메를 계속 설득합니다. 그러나 이때 이 모친인 헤로디아까지 나서서 귀빈들 앞에서 살로메에게 했던 약속을 저버리면 곤란해지십니다. 재물도 권력도 영토도 아닌 고작 한 사람의 머리지 않냐고 설득하는 겁니다. 안티파스는 잠시 괴로워하다가 억지로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게 하는데요. 여기에는 헤로디아 왕부의 그 치밀한 계략이 들어있었다고 봐야겠죠. 헤로디아는 남편이 의붓딸인 살로메에게 홀딱 반한 점을 이용했습니다. 늙은 왕이 딸의 성적 매력에 혼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고 자신의 그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딸을 계속 세뇌시켰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살롬의 춤추는 모습을 보면은 이 왕이 넋이 나간다는 건데 바로 이 점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왕이 거절할 수 없도록 맹세를 받아내라고 거듭 쐐기를 받고 나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요한의 머리죠. 잔인한 파무 파탈의 대명사로 살로메가 이제 올라오게 된 까닭은 살로메는 7회일의 춤을 추는데요. 7개의 천으로 몸을 감싼 채 춤을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완전 나체가 돼서 끝을 맺는 매우 선정적인 춤입니다. 춤을 마친 살로메는 왕인 계부에게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되고 왕은 처음에 그 요구를 거둬줄 것을 요청하지만 살로메는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얼마 후에 피가 줄줄 흐르는 요한의 머리가 은 쟁반에 담겨져 살로메에게 전해지는데요. 그녀는 이 성자의 머리를 모친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왜 요한을 성자라고 부를까요? 요한은 예수를 죽었다가 살아난 요한이라 부를 만큼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당시에는 컸고 성자로 추앙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 그림은 세례자 머리를 지닌 살로메라고 해서 베르나르디노 루이니가 1510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소름 끼치도록 냉정한 살로메의 치명적인 아름다움. 이것은 르네상스 화가들의 마음을 강렬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살로메는 춤을
준 대가로 보석을 주겠다는 것도 거절하고 오직 성자의 머리만을 요구합니다. 더욱이 요한의 잘린 머리를 선물 받고 더 없는 희례를 느끼는데요. 이 엽기적인 처녀는 빼어난 미모까지 지니고 있었습니다. 살로메는 매혹적인 자태로 음란한 춤을 추면서 왕을 욕망의 노예로 만들었는데요. 다시 말하면은 관능미와 잔인함을 환상적으로 구현한 존재가 바로 살로메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은 1906년에 프란츠 폰 슈투크가 그린 살로메라는 그림입니다. 요한의 처형에 대한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로마 시대 유대인 출신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인데 요한의 처형은 정치적인 이유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온전한 덕성과 교훈으로 유대 민중의 신망을 얻고 있었는데 그를 따르는 군중이 많아지자 헤롯 안티파스는 민중 봉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요한이 봉기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요한을 제거하기로 결정을 하고 마케루스 성체로 요한을 잡아서 처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마케루스는 사해 동쪽 산 언덕 꼭대기에 만들어진 천연 요새입니다. 살로메의 무시무시한 성기 이야기인데요. 바기나 덴타타, 이건 질에 달린 이라는 뜻의 라틴어인데 바기나 덴타타의 원형이 바로 살로메라는 건데 성적 매혹에 빠진 남성이 여성의 질에 성기를 삽입하면 성행위 중 질에 달린 이빨이 성기를 물어뜯어서 자른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부상이나 거세를 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첫째는 여성이나 여성기에 대한 남성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표현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성적 매력으로 남자를 유혹한 뒤 파멸시키는 요녀나 여보, 파무파탈 이야기라는 얘기죠. 낯선 여성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강간을 막기 위한 그런 교훈담도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반대편 극단에 서 있는 인물로는 성모 마리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오스카 와일드, 19세기 아일랜드의 시인이자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와일드는 살로메라는 희곡을 썼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살로메가 우물에 갇혀서도 헤롯 왕의 비판을 멈추지 않는 요한의 담대함에 매력을 느끼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를 자신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 사이에 살로메를 짝사랑하던 경비대장이 하나 있었는데 살로메가 요한에게 키스해달라며 교태를 부리자 그걸 보고 절망에 빠져서 자살하고 맙니다. 그러나 막상 살로메 앞에 나타난 요한은 그녀의 음탕함과 헤로디아, 자기 모친이죠. 살로메 모친의 부도덕함을 저주하고 자기의 발로 우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 버립니다. 한편 살로메에게 욕정을 느끼던 헤로당은 그녀에게 춤을 추게 하는데 살로메는 춤을 추고 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요한의 목이 은정반에 담겨져 오자 살로메는 목을 끌어안은 채 사랑과 절망의 말을 하면서 요한의 입술에 키스를 퍼붓습니다. 헤로당은 선지자를 죽인 것에 대한 두려움과 살로메의 극단적인 행동에 분노를 느끼고 살로메를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로메는 피투성이로 죽게 되는 거죠. 이 극을 쓴 19세기 말 오스카 와일드는 당시 파리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라 베르나르라고 하는 여배우를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위해서 하루 밤 만에 이 극을 완성했다는 건데요. 모국어인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쓴 것은 바로 이 여성을 위한 조치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결국 이 극은 3년 후에 영어로 번역돼서 발간이 됐습니다. 살로메 스토리가 갖는 힘은 뭘까요? 욕정과 피와 집념과 복수가 엮어진 퇴폐적 향락주의로 채색이 된 이 스토리는 여성의 성적 힘을 노골한 우먼 파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태적 가학적 야만성 때문에 예술가들의 좋은 창작 소재가 되었는데요. 영화로도 여러 차례 만들어졌습니다. 귀스타브 모로와 그림, 에드바르 뭉크의 그림, 플로베르의 소설,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등에서 이 살로메 스토리가 계속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살로메는 이후에 어떤 행적을 보였을까요?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자 재혼해서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헤롯 왕가가 망하기 전에 이 시리아,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이주해서 인과응보가 없는 세례 요한을 죽인 데 대한 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에서는 이제 거짓된 책으로 보지만은 구교에서는 정경에서 제외된 문헌일 뿐 근거가 있는 걸로 봅니다. 어쨌거나 이 외경에 보면은 응보를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헤롯 안티파스가 갈리아로 유배될 때 함께 유배가 됐는데 얼음판 위를 걷다가 깨진 얼음 조각에 목이 잘려서 죽었다. 마치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린 것처럼 유사하게 죽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안티파스가 헤로디아와 자기 제수죠. 근친 결혼한 것을 맹렬히 비난하고 다녔는데 헤롯의 생일잔치에 살로메가 요에만 춤을 추고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자 소반에 요한의 머리가 잘려서 당겨옵니다. 살로메는 성적 매력을 믿기로 해서 의붓아버지인 헤롯 안티파스를 유혹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한 여자인데요. 또 헤로디아, 살로메의 모친은 늙은 왕이 딸의 매력에 혼을 빼앗겠다는 사실을 알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살로메에게 세뇌를 시켰고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이라고 하는 요에만 춤을 추고 하는데 이 살로메의 차갑고 냉정한 치명적인 아름다움이 여기에 드러나 있다. 또 살로메의 바기나 덴타타 질에 달린 이빨 이야기도 드렸고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 얘기도 드렸습니다. 살로메 스토리는 우먼 파워의 이야기이자 변태적 가학적 야만성 때문에 많은 예술가들에 의해서 계속 재현돼 왔고 살로메가 이제 얼음 조각에 목이 잘려 죽였다는 그런 외경의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의 장편소설 복숭아꽃과 이명옥님의 판무파타를 참고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방송률 철학TV도 운영 중에 있으니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